자, 매틀랩 첫 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는 제가 아직 안 올려드렸는데, 이거 노션 링크 제가 올려드릴 예정이고, 이게 뭐냐면, 제가 그냥 수치 해석 수업 들으면서 정리했던 건데, 정리를 하다가 중간에 말았어요. 이거 내용 절반도 안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내용 정리를 제가 절반도 채 안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음, 사실 뒷부분은 그냥 수치 해석 내용이라서 일단 이 매틀랩 강의에서는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제가 이 매틀랩에서 다룰 내용은 여기 이 간단한 연산하고 M 파일 작성하는 거랑, 일단 추가로 제가 아직 추가를 안 했는데 여기다가 그 그래프 플롯 하는 거, 그래프 플로팅 하는 거 그거 만들어서 일단 추가를 해 놔야지고,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챕터로 수업을 할 예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연산 해보는 건데, 매틀랩 켜면은 이런 창이 나오죠. 여기를 명령창이라고 부르고, 오른쪽에 있는 공간을 작업 공간, 왼쪽에 그 현재 폴더라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이 매틀랩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나중에 M 파일 만들 때 그때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명령창에서 명령어 조금씩 이제 쳐보는 거 그 정도만 할 거예요. 자, 봅시다. 처음에 이제 매틀랩 이용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계산할 수가 있어요. 매틀랩 그냥 뭐 성능 엄청 좋은 계산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여기 편리한 게 뭐냐면 많이 쓰는 상수 같은 것들 있죠. 파이라든가 뭐 복소수, 그 허수, i 이런 거 여기에 미리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라고 입력을 하면 3.1416 이렇게 나오는데, 파일 입력하니까 오른쪽에 이렇게 ends 하고 값이 이제 생겼죠. 이 값을 더블 클릭해 보면 이렇게 3.14159265358979 이렇게 막 나오는데, 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3.1416까지밖에 안 나왔는데 사실은 이렇게 길게 저장되어 있는 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이는 것만 소수점 4자리까지 나왔지 실제로 계산되는 건 이렇게 길게 소수점 아래로 많이 있는 그 길게 쭉 있는 수가 계산에 들어가는 거다. 그냥 보이는 것만 4자리까지 보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나는 이거 좀 더 길게 나왔으면 좋겠다. 나는 좀 더 정확한 수치를 눈으로 보고 싶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 포맷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얘를 long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파일을 다시 입력을 해주면 이게 끝까지 나오죠. 아까 793까지 나와야지고 이렇게 끝났었는데, 보면은 이제 여기 저장되어 있는 값이랑 똑같이 길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이거 너무 지저분해. 좀 짧게 나왔으면 좋겠어. 하면은 다시 포맷을 숏으로 해주고 파이 입력하면은 이렇게 다시 짧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게 사실 뭐 데이터가 바뀌고 그런 건 아니라서 저는 코딩하면서 이거는 사실 써본 적이 없습니다. 다음 벡터 정의하는 거 해볼 건데, 행 벡터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A라는 벡터 만들어 볼게요. 뭐 변수 정의할 때는 그냥 A 한 다음에 등호 쓰고 그 다음에 내용 쓰면 되는데, 벡터는 대괄호 안에다가 정의를 해요. 그래서 요소가 1, 2, 3, 4, 5인 행 벡터를 만들어 볼게요. 행 벡터는 가로로 쭉 있는 게 행 벡터니까 1, 2, 3, 4, 5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A에 1, 2, 3, 4, 5가 들어가 있다 하면서 이렇게 나와요. 근데 들어가는 건 들어가는 건데 이 출력이 코드 실행할 때 나오는 게 싫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지금은 왜 그게 왜 싫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 그 나중에 지금 명령창에서만 간단히 해보는 거고, 나중에 M 파일 만들어 해주고 그 안에서 코딩 이렇게 쭉 해놓으면 나중에 코드 실행할 때 밑에 막 뭐 계산값이 이렇게 주르르 계속 뜨면은 뭐 그냥 코드 안에서 그 문서 안에서만 실행되면 되는 건데, 이게
우리 눈에 보일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깔끔하게 하려고 뭘 하냐면, 세미콜론을 붙입니다. 이거 윗방향 화살표 누르면은 조금 전에 입력했던 명령어 다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세미콜론을 입력하면은 여기에 방금 나왔던 이게 출력이 안 되죠. 지금 엔터를 친 건데 이게 출력이 안 되는데 근데 실행은 된 거예요. 지금 저장이 돼 있어야지고 잘 모르겠는데 B라는 열 벡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 B 행렬은 열 벡터로 1, 2, 3, 4, 5 이렇게 하는데 어, 이렇게 하면 행벡터가 생기잖아요. 근데 전치를 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매틀랩에. 여기다가 작은 따옴표 이렇게 찍어주면 전치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열 벡터인데 이렇게 뒤에다가 세미콜론을 찍어주면 출력이 안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열 벡터가 생겼죠. 행 벡터는 이렇게 가로로 데이터가 나열되어 있는데 열 벡터는 세로로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B를 다시 이렇게 해보면 1, 2, 3, 4, 5가 세로로 나오죠. 이게 열 벡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열 벡터를 조금 전에 이렇게 행 벡터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전치시켜주고 열 벡터를 정의했는데 꼭 이렇게만 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결과로 여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1 합니다. 근데 다음 줄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엔터를 쳐요. 엔터 치고 2, 3, 4, 5 이렇게 엔터를 계속 쳐주고 마지막에 대괄호 닫은 다음에 엔터를 또 쳐주면 열 벡터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뭐가 있냐면 B는 대괄호 열고 1 한 다음에 세미콜론을 찍는 거예요. 세미콜론이 줄을 바꿔준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1 세미콜론, 2 세미콜론, 3 세미콜론, 4 세미콜론, 5 한 다음에 대괄호 닫고 엔터 쳐주면 열 벡터가 또 생기죠. 어, 행 벡터는 세미콜론 같은 거 없냐? A 매트릭스 다시 정의할 때 여기 1 띄고 2 띄고 3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그냥 컴마로 해도 됩니다. 컴마하고 뭐 띄어도 되고 안 띄어도 되고 2, 3, 4, 5, 6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면 그냥 얘도 행 벡터 이렇게 컴마로 구별이 됩니다. 어, 행벡터 만드는 것까지, 행벡터랑 열벡터 정의하는 것까지 해봤고, 이제 행렬 정의하기. 행렬 정의하는 것도 뭐 어렵지 않은데, 행렬은 보통 대문자로 많이 표현을 해요. 벡터는 소문자로 하는데, 행렬을 이렇게 대괄호 여는 것까지 똑같고, 1, 2, 3, 이렇게 이렇게 하나, 1행 이렇게 만들어주고, 다음 행 만들고 싶으면 줄을 바꿔줘야죠. 세미콜론 찍어주고, 뭐, 4, 5, 6 해주고, 줄 바꾸고, 7, 8, 9 이렇게 해서 하면은 순바이 3 매트릭스가 만들어집니다. 당연히 행 입력할 때 이거 3열 입력했으면은 그 다음 행에도 3열 입력해야죠. 이거 만약 이렇게 안 하면 여기다가 뭐 마지막 행을 4열로 이렇게 만든다 하면은 에러가 뜨겠죠. 차원이 안 맞는다. 하면서 여기 끝에 이렇게 10 달려있는 그런 행렬은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행렬 정의하기까지 했고요. 사용자 변수 출력하기. 이거는 사실 코딩 한번 써본 적은 없는데 일단 한번 대충 보면은 후 입력을 해보면 A, 라지 A, 스몰 A, 앤스 B 이렇게 뜨죠. 이게 뭐냐면 여기 작업 공간에 있는 변수들이 쫙 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용자의 변수가 뭐뭐 있는지 알려주는 거고 일단 후에다 s를 붙여가지고 하면은 조금 전에 나왔던 사용자의 변수가 좀 더 자세히 나오는 거다. 얘가 뭐 3x3 매트릭스, 1x5 행렬, 1x1짜리 숫자, 5x1짜리 벡터 이렇게 나오는 거고 바이트는 그 용량, 크기가 나오는 거죠. 이 변수의 크기. 이게 8바이트짜리 값이 9개 들어있으니까 72바이트 이렇게 뜨는 거고 클래스는 이 속성인 거고 속성이 아니라 클래스는 분류니까 자료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료형이고, 여기 속성이 있는데, 얘는 뭐냐면, 지금 다 비어있죠? 지금 딱히 속성이 표시가 안 돼 있는 건데, 만약
i를 입력하면 얘는 복소수죠, 복소수. 그래서 여기 지금 n스가 i로 바뀌었는데 다시 whose 이렇게 써보면 속성이 컴플렉스. 컴플렉스라는 건 뭐예요? 컴플렉스 넘버가 복소수죠, 복소수. n스는 복소수다. 이런 식으로 속성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 변수 출력하는 것까지 해봤고, 특별한 행렬을 생성하는 내장 함수. 특별한 행렬을 생성하는 내장 함수. 여기 보면은 제로스라는 게 있고, 원스, 그리고 i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제로스는 요소가 그 구성 요소가 0으로만 돼 있는 행렬을 만드는 거고 원스는 1로만 돼 있는 행렬 그리고 i는 단위 행렬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볼 건데 라지 2라는 라지 2라는 행렬을 만드는데 제로스 이렇게 하고 2 by 3 이렇게 입력을 하면 2행 3열짜리 행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성 요소가 0인 행렬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원스로 한번 벡터를 만들어 볼게요. 벡터는 보통 소문자로 쓰니까 소문자 U 이렇게 해주고 드모한 다음에 원스 안에다가 그리고 좀 전에 행렬 정의할 때는 계속 대괄호 썼죠. 대괄호 썼었는데 얘는 제로스라는 함수, 원스라는 함수니까 소괄호를 써줘야 돼요. 이 뒤에는. 그래서 이제 뭐 1 by 3짜리 행벡터를 만든다. 그러면은 이렇게 1행 3열짜리 행벡터. 근데 이제 구성 요소가 1인 벡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단위 행렬을 만들 건데, 좀 전에 이 제로스랑 원스 이용해서 만들 때는 이제 몇 행, 몇 열인지 입력을 해줬죠. 근데 단위 행렬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정방행렬이잖아요. 정방행렬. 정방행렬이 뭐예요?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같은 그리고 대각행렬이니까 대각선 값이 1인 그런 게 단위행렬이죠. 그래서 단위행렬 만들 때는 이제 이렇게 써주는데 이 안에다가 뭐 컴마 열 이렇게 써주는 게 아니라 사실 두 개 크기가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만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3 이렇게 해주면 크기가 3인 단위행렬이 이렇게 딴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한 행렬을 생성하는 내장 함수까지 해봤고요. 다음 거 해보겠습니다. 수학적 연산, 간단한 행렬 이렇게 있는데 뭐 곱하기 연산을 할 수가 있겠죠. 곱셈 이번에 해볼 건데 2 곱하기 파이 하면은 당연히 3.14에서 2가 곱해져가지고 6.2832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음, 거듭제곱도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거듭제곱 연산은 이거 눈웃음 기호 써서 하는데 이거를 캐럿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y는 4 캐럿 3 이렇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y는 4 캐럿 3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4의 3승인 64가 이렇게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행렬 연산 벡터 두 개를 먼저 곱해 볼 거예요. A라는 행벡터 1, 2, 3, 4, 5가 들어있는 행벡터랑 2, 4, 6, 8, 10이 들어있는 열벡터 B를 곱해 보겠습니다. A는 정의가 돼 있으니까 그대로 사용하면 될 것 같고 B는 좀 바뀌었죠. 그래서 행렬 정의해 주는데 2, 4, 6, 8, 10 하고 전치해서 이렇게 정의해 주고 다음에 A 곱하기 B 아니라 소문자 B 써야죠. 이렇게 해서 110 이렇게 나옵니다. 5x 1 행렬이랑 1x 5 벡터랑 5x 1 벡터를 곱했으니까 행 벡터랑 열 벡터를 곱했으니까 그 두 벡터의 내적이 나오게 되겠죠. 자리를 바꿔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b 곱하기 a를 하면 얘는 5x 1 행렬이랑 1x 5 행렬을 곱했으니까 결과는 5x 5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 결과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음, 그리고 어, 이거는 일단 건너뛰고, 이 다음 걸 한번 봐볼게요. 이거 보니까 좀 이상해가지고, 이거 건너뛰고 행렬 제곱연산 이거 보겠습니다. A를 1, 2, 3, 4, 5, 6, 7, 8, 9인 3 x 3 행렬 정리하고, 이걸 제곱을 해볼 거예요. 뭐, 라지 A는 이렇게 벌써 정의가 돼 있죠. 아까 했으니까. 이거를 제곱을 해볼 건데, 제곱을 하면 얘의 결과는 A 곱하기 A 한 거랑 같게 나오겠죠. 제곱이라는 게 두 번 곱해주는 거니까 그냥 A 행렬 곱하기 A 행렬, 행렬 곱으로 계산된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연산자를 봐볼 건데 조금 전에 제곱할 때 그냥 A 캐럿 E 이렇게 썼었는데 캐럿 앞에다가 점을 찍으면은 이게 각 원소별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A 행렬이 이렇게 생겼는데 A 점 캐럿 E를 하면 보면은 원소가 제곱이 되죠. 이 행렬 곱으로 A 곱하기 A가 계산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원소끼리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1의 제곱이 여기 들어가고 2의 제곱이 여기 3의 제곱이 여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곱으로 해서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A 점 곱하기 A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A 그러니까 A의 첫 번째 일행 일열 요소끼리 곱해지고 앞뒤에 있는 행렬에 이행 일열 요소끼리 곱해지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행렬 합치기. A 행렬이 이렇게 있고 D라는 열 벡터가 있을 때 이 둘을 이렇게 행 벡터 형성할 때처럼 나란히 이렇게 두고 입력을 하면 일단 D 벡터를 정의해 볼게요. D가 4, 5, 6 이렇게 만들어 주고 어, 이 D 벡터를 옆에 A 행렬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일 거니까 대괄호 열고 라지 A에다가 D 이렇게 해서 해주면 D 벡터가 이렇게 바로 옆에 이렇게 붙게 됩니다. 보면은 1, 2, 3, 4, 5, 6, 7, 8, 9 여기 그대로 있고 옆에 D 벡터가 그대로 갖다 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얘를 만약 열 방향으로 하나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행 방향으로 하나를 이렇게 방향 그러니까 아래쪽에다가 추가를 해주고 싶다. 그러면 D를 행벡터로 바꿔야지고 밑에다가 붙여주면 되는데요. D를 행벡터로 바꿔주면 이렇게 해주면 D가 전치가 되겠죠. 행벡터로 바뀌는데 대괄호 열어서 A 해주는데 다음 줄로 바뀌어야 되니까 세미콜론 해주고 D를 입력을 해주면 이렇게 행이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자, 다음 벡터 생성. 음, 조금 전에는 벡터의 요소들을 직접 다 입력을 해줬는데 이렇게 그 규칙성을 가지는 벡터들은 이렇게 쉽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콜론을 이용해서 생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1 콜론 5 이렇게 하면 1부터 5까지 1 간격으로 벡터가 생깁니다. 여기에 사실 1이 생략돼 있는 거라서 한번 해보면 t는 1 콜론 5 하면은 1부터 5까지 1 간격으로 이렇게 생성이 되죠. 근데 나는 1 간격 말고 0.5 간격으로 생성하고 싶어. 이렇게 하면 사이에다가 0.5를 집어넣어주면 돼요. t는 1부터 3까지 생성하는데 간격을 0.5로 한다. 이렇게 하면은 0.5 간격으로 1부터 3까지 생성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구간을 잘라낼 수가 있는데요. t 벡터가 이런 식으로 98765 있다고 해봅시다.
t는 5, 8, 7, 6, 5 이런 식으로 있는데 나는 여기서 3열부터 4열까지의 데이터만 뽑아내고 싶어. 그러면 t 한 다음에 대괄호가 아니라 소괄호를 열어주고 이 사이에다가 2 콜론 4 하면은 2열부터 4열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t가 열 벡터여도 이걸 할 수 있는데요. t를 열 벡터로 바꿔주고 방금 썼던 거 이거 다시 그대로 써주면 이번 열 벡터 형태로 이렇게 2부터 4까지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린 스페이스랑 로그 스페이스에 대해서 볼 건데 린 스페이스는 얘는 이 순서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 콜론으로 벡터 생성할 때는 처음이랑 마지막이 그 벡터의 처음과 끝이고 사이에 있는 게 간격이었는데 린 스페이스는 여기 처음이랑 두 번째가 시작과 끝이고 뒤에 있는 게 몇 개로 쪼갤 거냐. 여기에서는 간격을 입력했는데 여기서는 몇 개로 쪼갤지 개수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린 스페이스 해보면 린 스페이스 1부터 2까지 아닌가? 몇이었거든?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6개로 그러면은 시작점이 0, 끝점이 1인데 개수가 6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등 간격으로 이게 만들어지는 거고 로그 스페이스도 한번 써볼 건데 로그 구간이라는 말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일단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로그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시작 이렇게 하면 로그 스페이스 하면은 보면은 10의 마이너스 1승, 10의 0승, 10의 1승, 10의 2승 이렇게 총 4개가 나왔어요. 여기 린 스페이스 할 때는 시작점, 끝점, 개수 이렇게 했는데 얘는 시작하는 시작점의 그 지수, 끝점의 지수하고 개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 스페이스니까 당연히 그 상용 로그에 미친 10의 지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그러니까 10이 미치고 지수가 마이너스 1인 수부터 시작해가지고 10의 2승까지 하는데 개수를 4개. 근데 등간격인데 0.1부터 100까지 그냥 그 선형적인 등 간격이 아니라 로그 스케일에서의 등 간격을 말하는 거예요. 밑이 10이니까 10배씩 이렇게 된 건데 만약 얘가 딱 그 10에 4승 하면은 이게 값이 10에 3승 하면은 이게 간격이 맞아야지고 4개로 쪼개면은 이게 딱 맞아서 10의 회수 이렇게 됐는데 만약 4가 아니라 뭐 5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값이 좀 이상하게 나오죠. 이게 이상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로그 스케일에서는 이게 5개의 등간격으로 4개의 등간격으로 이렇게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 로그 스케일의 그래프를 띄워보면 로그 스페이스 2,5 하고 음, 어, 원스 데이터 5개니까 1,1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띄워보면은 X축이 로그 스케일로 되어 있죠. 여기에서 데이터가 어디 어디에 있냐면 여기 보면은 0.1, 0.1, 0.5623, 5623, 3.16,
여기 이렇게 있고, 이렇게 보면은 로그 축 상에서 이게 등 간격이죠. 로그 축 상에서 등 간격이고, 이게 그 선형적인 간격으로 등 간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그 스페이스는 이런 거다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내장 함수 부분은 좀 양이 돼야지고, 여기부터는 다음 강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